네, 안녕하세요. 한길항만병원 정범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사실은 제4의 암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준 치료라고 얘기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외의 제4의 치료법으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고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체내의 암 종괴 주변으로 42도 정도의 높은 온도를 전달해서 그 부분에 암세포들이 괴사하거나 자연사하도록 유도시키는 그런 치료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높은 온도를 체내에 전달했을 때 정상세포, 즉 우리 몸에는 큰 타격이 없는지,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열자극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정상세포는 열자극을 받더라도 혈관들이 자유롭게 팽창을 함으로써 그 열들을 발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쿨링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열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세포는 평균 44도 또는 47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암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매우 불안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자극이 전달이 되었을 때 혈관들이 자유롭게 팽창을 하지 못하고 그 열이 세포 자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열로 인해서 단백질들의 변성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구조에 변형을 일으켜서 결국에 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 38.5도에서 42.5도 정도 그 정도 범위의 온도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암세포에만 특징적으로 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서 괴사시키거나 구조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실 때 암세포만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암세포의 특징이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고 분화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암세포의 주변에 노폐물이라든지 그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써야 하는 어떤 이온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온이나 노폐물들로 인해서 암세포들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극성을 더 많이 띠게 돼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정기적 극성을 정상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고주파의 에너지를 몸속으로 투입을 시켰을 때 정상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극성이 뚜렷한 암세포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세포만 타겟해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고주파 치료를 할 때 단독으로도 뚜렷한 효과가 있지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막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많게는 15배까지도 두껍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두꺼운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것들로부터 암세포를 생존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일종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구조의 변성을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세포막들이 보통 파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암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 그 감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대 30%까지도 높아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몸에 있는 온도, 체내 온도가 1도 정도 상승되면 면역력이 뭐 크게는 3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온도와 면역력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은데 실제로 이런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하게 되시면 체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NK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그거 자체가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실제로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 있어서 국내 식약청에 정식으로 암 치료 기기로 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금기증은 없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골수 이식 환자분들, 골수 이식을 받으시고 회복 중인 환자분들은 금기사항에 해당되시고요. 두 번째로 임산부,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장 박동기를 체내에 삽입하신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인공관절과 같은 아주 큰 금속 물질이 체내에 있으신 경우,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감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셔가지고 혹시나 치료를 받을 때 안정성에 문제가 되실 것 같은 분들은 고주파 온열 암 치료의 금기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 온열 암 치료는 대부분의 고형암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호흡기암부터 시작해서 비뇨기계, 그 다음에 뭐 생식기, 그 다음 위장관계, 그 다음 부인과암에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열치료 기계에 따라서 두경부암이나 뇌종양까지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온열 치료의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주파 온열 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들이 메인이 되어서 환자분들의 암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령이시거나 또는 기력 상태가 너무 나쁘셔서 이런 표준 치료, 공격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통증 완화라든지 생존 기간 연장, 또 삶의 질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온열 암 치료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